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국민의힘이 발칵 뒤집혔는데요. 이른바 태영호 의원의 녹취 사건 때문입니다. 이제 이 사건의 그 개요는 아주 단순합니다. 사실은 3월에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강제징용 문제를 주도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조치를 이제 발표를 하고, 또 3월 중순에 이제 일본으로 가서 기시다 총리하고 한일 정상회담을 열고, 그래서 한일 관계의 정상화를 위한 여러 가지 조치를 아주 결단을 내려서 이제 그것을 실천하기 시작을 했지요. 그러자 이제 그 야당 쪽에서 난리 법석을 피웠지요. 그래서 친일 외교가 다시 시작됐다는 이런 식으로 이제 집중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을 공격을 해댄 겁니다. 이제 그러자 그런 곳에서 용산의 대통령실에서 최고 책임을 져야 될 사람은 정무수석입니다. 이진복 정무수석. 이제 이 사람이 자발적으로 했는지 아니면 대통령과 교감을 했는지, 그런 부분은 나중에 더 들여다봐야 되겠습니다만, 아무튼 이진복이 태영호 최고위원을 만난 겁니다. 태영호 최고위원은 그 전날 이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막 최고위원에 당선된 겁니다. 아닌 말로 당선증에 잉크도 마르기 전이에요. 이제 그러면서 이진복 정무수석이 태영호 의원한테, 아니 대통령이 결단을 내려서 한일 관계 정상화를 위해서 강제징용 해법을 내놓았고, 여기에 대해서 야당이 저렇게 난리 법석이고 집중 포화를 쏘아 대는데, 어째 국민의힘은 아침에 여는 최고위원 회의에서 여기에 대해서 한마디 말이 없냐? 아니, 특히 태영호 당신처럼 지금 이제 정치 초년이고, 또 영국의 북한 대사관에 근무하다가 탈북을 해서 이제 정치에 입문을 했는데, 그럴 때일수록 이런 문제에 좀 목소리를 내면 좀 좋겠느냐. 대통령 뇌리에 딱 박히면은 내년 4월 11일 총선 앞두고 공천을 할 때 당신한테 유리한 조건이 되지 않겠느냐, 네, 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한 겁니다. 이게 이제 지금 여의도 정가를 발칵 뒤집어 놨습니다. 태영호 최고위원은 과장이 섞인 내용이다, 이렇게 말을 했고, 이진복 수석은 그런 말 한 적이 없다, 이제 그랬는데, 어찌됐건 녹취가 나와버린 겁니다. 녹취라는 건 어떤 내용이냐? 태영호 의원이요, 여의도에 있는 의원회관 자기 사무실이 있잖아요. 거기 보좌진들을 다 모아놓고 이제 국회의원이 얘기를 한 겁니다. 이 보좌진 67명을 모아놓고 보좌진들을 이제 격려하는 차원도 있고, 좀 요즘 정신이 풀어졌으면 좀 다그치는 차원도 있고, 양쪽이 다 있었겠지요. 태영호 의원이 자신의 보좌관들에게 했다는 말, 그 녹취 내용입니다. 오늘 대통령실에 들어가자마자 정무수석이 나한테 오늘 발언을 왜 그렇게 합니까? 더불어민주당이 한일 관계를 가지고 대통령 공격하는 거, 최고위원회 쪽에서 한마디 말하는 사람이 왜 없습니까? 라고 얘기를 하더군요. 최고위원으로 있는 기간 마이크를 쥐었을 때 잘 활용해서 매번 정무수석인 내가 대통령한테 보고할 때 오늘 태영호 최고위원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라고 말을 하면은 공천 문제 그거 신경 쓸 필요도 없어집니다. 오늘 이렇게 한일 관계 이거 얼마나 좋습니까? 첫 상견례 자리에서 당신이 그거 탁 치고 들어왔으면은 대통령한테 한일 관계 태영호가 한마디 했습니다, 이러면 얼마나 좋을 뻔했냐, 라고 이진복 수석이 나한테 말하더라. 이 말을 듣고 정신이 번쩍 들었다, 라는 식으로 태영호 의원이 보좌진들한테 얘기를 한 겁니다.
이제 이수석은 그 당시에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4.3 관련 얘기를 했을 뿐이다. 제주 4.3 사건. 이제 이건 뭐냐면은 태영호 의원이 제주 4.3 사건이 적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김일성의 지시로 일어난 것이라고 얘기해서 그게 이제 논란이 됐었는데 그 얘기를 했을 뿐이다. 뭐 강제징용 해법이 어떻다느니 뭐 그거를 최고위원회에서 말을 하면은 뭐 공천 문제가 해결될 거라느니 그런 얘기를 한 적은 없다. 이제 이진복 수석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진복 수석의 목소리는 녹취된 것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부인을 해도 그 진위 여부를 일단은 알 수가 없지요. 그런데 당시에 태영호 최고위원은 이진복 수석을 만나고 난 뒤에 그 이튿날 최고위원회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일제 강요징용 해법과 한일 관계 문제와 관련해 민주당이 국익을 생각하지 않고 오로지 정치 공세를 이어가고 있다. 그러니까 이것은 마치 이진복 수석의 말을 듣고 와서 그 말을 한 것처럼 시기상으로는 앞뒤가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튼 태영호 의원은 이제 입장문을 내고 이진복 수석을 만난 것은 사실이지만 한일관계 공천 문제 언급한 사실이 전혀 없다. 그리고 내가 보좌진들한테 한 얘기는 보좌진들한테 나의 공천 문제를 안심시키는 차원에서 다소 과장을 섞어서 말한 내용이다. 나의 보좌진들은 내가 내년에도 계속 국회의원을 해야 우리 보좌진들도 자기 자리가 유지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보좌진들의 관심은 내가 내년에도 계속 국회의원을 해 나갈지 그게 관심이고 걱정이다. 그래서 내가 우리 보좌진들 안심시키느라고 좀 과장을 섞어서 얘기했을 뿐이야. 라고 말을 하기는 했는데 이게 전혀 수거들지 않고 지금 일파만파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민주당의 권칠승 수석 대변인 대통령실의 당무 개입이다. 이렇게 비난을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국민의힘 내부에서 더 난립니다. 허은하 의원이 이렇게 말했네요. 태영호 최고위원직에서 물러나고 의원직에서도 사퇴하라. 긴급윤리위원회를 열어서 영구 제명해야 된다. 이런 말까지 했습니다. 김웅 의원은 중대범죄를 저지른 것이다. 이런 말을 했네요. 이진복이 중대범죄를 저지른 것이랍니다. 그게 아니고 태영호 최고위원이 꾸며낸 말이라면 그것은 태영호 의원이 대통령실을 음해한 것이다. 이제 그런가 하면은 유승민 전 의원은 더 신랄하게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정무수석이 여당 최고위원을 협박한 것이다. 현역 국회의원에게 용산의 하수인 역할을 하라는 것이다. 도저히 믿기 어려운 충격적인 뉴스다. 검찰이 수사하라. 불법 공천 개입 여부를 밝혀라. 이제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이것은 지금 이제 태영호 의원은 그렇지 않아도 뭐 징계 절차가 논의되고 있다고 하죠. 태영호 의원에 대해서 그 제주 4.3 사건이 이제 김일성의 지시에 의한 것이다. 라고 발언을 했는데 이걸 지금 이제 당 내부에서 문제 삼고 있는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이게 또 터진 겁니다. 역대 어떤 국회의원 선거에서도 집권 여당에 있어서 그 특히 집권 여당이 승리하느냐 패배하느냐는 대통령의 국정 운영 동력에 직결되어 있는 문제입니다. 아닌 말로 내년 총선에서 국민의힘이 패배하면
윤석열 대통령은 바로 레임덕에 들어갈 수도 있는 겁니다. 야당, 좌파단체, 민노총 등등에서는 거의 매일같이 거리와 광장으로 뛰어나올 겁니다. 제2의 촛불 전국을 만들려고 할 겁니다. 따라서 국민의힘 국회의원 한두 사람의 운명하고 관련 없이 이것은 윤석열 정권의 전망에 있어서도 매우 중대한 선거가 되는 겁니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 본인에게 어마어마한 사건이 내년 4월 10일에 있을 총선거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대통령이 눈 감고 나몰라라 하고 그렇게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당연히 윤석열 대통령 본인은 물론이고 용산 대통령실도 지대한 관심을 갖지 않을 수가 없는 거지요. 사람을 추천할 수도 있고 의견을 내놓을 수도 있고. 근데 예전에 있었던 것처럼 너무 과도하게 개입을 한다든지, 그래서 당 대표가 뭐 자기 직인을 가지고 뭐 영도다리로 뭐 이렇게 피신을 간다든지, 이제 이렇게 하다가 선거를 망친 경우도 있지요. 물론 뭐 그 반대도 있을 수 있는 겁니다. 자, 이런 상황 누구나 다 그렇습니다. 문재인 때는 안 그랬을까요? 노무현 때는 안 그렇고 김대중 때는 안 그랬을까요? 박근혜 때, 이명박 때 역대 정권 좌우를 가리지 않고 그 경중의 차이는 있을지 몰라도 청와대 그리고 대통령 본인의 생각이 총선을 치르기 전에 집권 여당에는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제 그런 맥락에서 이진복 정무수석 당연히 이제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정황은 이해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한 정황이 이해가 되는 것하고 이게 녹취가 딱 되어서 세상에 공개가 돼버리는 거하고는 완전히 차원이 다른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야권에서는 집중 포화를 태영호와 이진복 그 공천 파동 그것으로 이제 이것을 이렇게 부풀려 가지고 공격을 하는 거지요. 국민의힘 내부에서조차 이 일은 지금 일파만파 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친윤계, 비윤계 쪽에서 이제 전부 다 목에다 힘줄을 세워가지고 이제 이진복을 공격하는 것이죠. 그래서 비윤계 쪽에서는 자기네들이 공천에서 그렇잖아도 불이익을 당할까 노심초사하고 있었는데 유승민계, 안철수계, 뭐 이준석계 거기에서 조금 전에 얘기해 드리는 것처럼 유승민 지금 이렇게 벌떼처럼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어떻게 수습이 될지 하루 이틀 사이에 금방 아물어들 것 같지는 않은데, 아무튼 이 태영호 의원 그 보좌관 이 일을 터뜨려서 이 녹취 파일을 MBC로 들고 간 그 여성 보좌관이 있는데 아마 그 잘렸답니다. 태영호 보좌관실에서. 그러니까 아마 거기 불만을 품고 녹취를 해놓은 걸 들고 간 것 같아요. 참, 이 세상 그 누구보다도 서로 믿고 의지하고 신뢰해야 될 사이가 이 국회의원하고 보좌관인데 그 회의를 녹취를 했다니요. 참 무섭고 기가 막힌 세상이기도 합니다. 네, 여러분 고맙습니다.